2장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하버드 구조를 갖고 있고 리스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 구조라는 건 예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따로 있는데 같은 데이터 버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다른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드웨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만들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버스를 데이터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 별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구조는 속도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령 세트 중에 일부를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하드웨어로 만든 게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 얘기입니다. 또 AVR은 아트멜사의 장점인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확 짜는 게 아니죠. 조금 짜고 동작시켜보고 조금 짜고 동작시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썼다 지웠다 합니다. 개발할 때.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롬과 같은 메모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쓴다고 그러는데 굽는다고 표현을 하죠. 구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지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 USB 메모리랑 똑같습니다. 썼다 지우는데 금방 썼다 지웠다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쓸 때 ISP 방식을 사용해요. 인 시스템 프로그램. 요거 우리 ISP 케이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우리가 ISP 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인기가 높죠. 우리는 이 중에서도 아트메가 128A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트메가 128A는 그 아트멜사가 개발한 저전력형 시모스 8비트 컨트롤러로 동작 전압이 2.7V에서 5.5V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보드는 3.3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트메가 128A의 특징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저전력 고성능 저전력 소모의 리스크 구조 그냥 읽고 넘어가죠. 이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뭐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비휘발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메모리. 우리가 그 비휘발성 데이터라는 건 플래시 메모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전원을 껐다 켜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용량을 보면 그 용량을 보면 128KB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SRAM이 4K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 기능이라고 있는데 특수 기능은 뭐 이런 게 있다. 외부 내부 인터럽트 소스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주변 장치 뭐 발진 회로가 내장되어 있고 35개의 인터럽트 벡터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채널 10비트 AD 변환기 아날로그 비교기 그 다음에 직렬 통신 2개 PWM 기능이 있는 8비트 타이머 카운터 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뭐 16비트 타이머 카운터도 2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내부 오실레이터로 작용하는 워치독 타이머. 워치독 타이머는 뭐냐면 이게 그 워치독 지키는 개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부에서 타이머에서 뭔가 대부분 어드레스를 지켜봅니다. 어드레스 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러다가 어드레스 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워치독이란 놈이 멍멍 짖어요. 우리 개념은 멍멍 짖는다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신호를 띄워주죠. 그럼 뭐 LED가 뜬다든지 아니면 뭐 알람이 뜬다든지 그래서 시스템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리셋을 다시 걸어준다든지 뭐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이 워치독 타이머는. 그 다음에 SPI 직렬 통신,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카운터, RTC, 리얼타임 클락이 있다. 그죠?
예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프로그램할 때 어셈블러로 했습니다. 어셈블러로 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셈블러로 하면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교수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뭘 고쳐주기가 힘들어요. 뭐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요즘은 뭐 메모리나 IC 소자가 반도체 소자가 가격이 싸지고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C언어 개발 속도가 빠른 C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VR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C로 개발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개발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칩입니다. 그 아트메가 128A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이 칩으로 인해서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응용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하나만 해보면 굉장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트메가 128A의 핀 배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핀 배치예요. 근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핀 배치가 돼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내부 구조는 아트메가 128A의 내부 구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그 정도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봐가지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뭐 이건 뭐고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돼 있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뭐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트메가 128A의 내부 구조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표 2의 2를 보면, 자, 이걸 한번 보죠. 아트메가 128A의 메모리 기본 구조. 이건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 돼 있고, 데이터 메모리는 SRAM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워드폭은 16비트, 뭐 1워드폭은 8비트,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28KB, 4KB. 뭐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서 변수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영역이 이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부트 플래시 섹션이 있죠. 요거는 부트 플래시 섹션. 요건 뭐냐면 이제 그 아트메가 128A를 사용할 때 부트로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부트로더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메모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뭐 자세히 별 의미 없습니다. 아트메가 128A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메가 128A는 그 입출력 포트,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AD 변환기,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기능이 있는 USART,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메가 128A는 8비트 양방향 IO 포트 6개를 가지고 있어요. A, B, C, D, E, F. 그럼 68, 48개죠. 그죠? 그 다음에 5비트짜리 양방향 포트 G 포트, G0부터 G4까지 5개짜리 한 개가 있다. 그죠? G0부터 G4까지 5개죠. 그죠? 이렇게 요건 68, 48, 48개죠. 그죠? 48개, 이게 5개. 그럼 얼마예요? 5개를 더하면 53개의 양방향 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포트에는 입출력과 관련된 레지스터를 3개씩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트 A다. 자, 이걸 지우고 포트 A다. 그러면 포트 A를 그 출력으로 쓰겠다. 그러면 요게 DDR
DDR이 그 제어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포트 A를 출력으로 쓰겠다 그러면 DDRA를 0x FF. 자, DDRA 즉 포트 A의 모든 비트를 출력으로 쓰겠다. 출력으로 쓰려면 1을 써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포트 A에다가 뭘 써주려고 그러면 포트 뭐 A는 0x 뭐 아무 숫자나 뭐 38 뭐 이렇게 써줬다. 그러면 이거를 이 0x38을 포트 A로 쏘란 얘기죠. 포트 A가 출력이 되죠. 그죠? 자, 근데 포트 A를 입력으로 쓰겠다. 입력으로 쓰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DDRA를 포트 A의 모든 비트를 입력으로 쓰겠다. 그럼 DDRA를 0x00으로 씁니다. 그러면 포트 A의 모든 비트를 입력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포트 A의 값을 읽어요. 읽는 건 어떻게 돼요? 핀 여기 있죠, 여기 핀 A를 읽어서 어떤 변수 뭐 K란 변수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포트 A의 값을 읽어서 이쪽으로 넣는 거죠. 얘를 입력으로 쓸 땐 Pin을 쓰고 출력으로 쓸 땐 포트를 쓰고 얘는 제어 레지스터라는 얘기죠. 네. 자, 포트 A부터 보겠습니다. 포트 A부터. 자, 포트 A는 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부 풀업이 돼 있다는 얘기죠. 내부 풀업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포트 A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128이라 그러면 포트 A가 이렇게 핀이 나가죠. 그럼 내부 풀업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뭐 VCC 즉 우리는 여기서 3.3V니까 3.3V를 쓰고 여기 이렇게 저항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항이 20kH에서 50kH 정도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8비트 양방향 입출력 단자이다. 그 다음에 LED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를 공급하고 뭐 다른 기능은 이제 데이터로 쓴다는 얘기인데 포트 A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트 B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똑같아요. 포트 B 똑같은데 단지 이제 포트 A하고 틀린 거는 포트 B는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포트 B는 이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포트 B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포트 C는 뭐 똑같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기능으로는 뭐 어드레스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포트예요, 포트. 자, 포트 D도 마찬가지죠. 포트 D 이렇게 포트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기능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포트 E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 E도 포트로도 쓸 수 있고 이런 포트로도 쓸 수 있고 다른 기능 이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포트 F도 우리가 그냥 포트로도 쓸 수 있고 AD 컨버터 할 때 쓰는 이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포트 G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포트 G도 이런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이런 VCC라는 건 이제 전원이죠. 그 다음에 GND는 접지고 리셋 신호 이건 이제 뭐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요건 AVCC는 아날로그 AD 컨버터의 그 포트 F의 전원 단자죠. 요거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AD 컨버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 전압 그겁니다. 뭐 요거는 뭐 SPI 모드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트메가 128A는 그 4개의 범용 타이머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비트가 2개 있고 16비트가 2개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거 자세하게 우리 사용하게 되니까 4개가 있는데 8비트가 2개, 16비트가 2개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PWM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요 정도 PWM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아트메가 128A는 또 AD 변환기가 있죠. AD 변환기 내부에 10비트 분해능의 AD 변환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0비트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5V가 들어온다. 0에서 5V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0에서부터 1024까지 1024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0V에서부터 여기 5V까지의 뭐 이런 전압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V가 들어오면 128은 1023으로 읽고 0V가 들어오면 0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AD 변환기에서 이렇게 해서 128이 읽는 거죠. 그럼 2.5V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2.5V가 들어오면 그 중간 값인 511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메가 128A가 512가 들어오면 511을 읽으면 아 밖에 2.5V가 걸렸구나. 1023이 들어오면 아 밖에 5V가 걸렸구나. 0이 들어오면 아 밖에 0V가 걸렸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요런 채널이 10개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RF가 뭐냐면 요거를 5V로 할 거냐 요거를 3V로 할 거냐 요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그 AD 변환기 내부의 블록도인데 그냥 이렇게 아 내부의 블록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니까 실패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눈으로 쑥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고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뭐 이게 어떤 거지 이게 어떤 거지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못합니다. 처음엔 그냥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냥 한번 쑥 보고 1초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부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가 있죠. 외부 인터럽트 뿐만 아니고 뭐 내부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34개 리셋까지 하면 35개가 있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인터럽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개념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누가 갑자기 이렇게 똑똑 두들겨요. 이 외부에서 똑똑 두들기는 건 언제 올지 모르죠. 똑똑 두들기면 저 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총장님이 똑똑 두들겨서 아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이걸 하고 와야 되죠. 이렇게. 요게 인터럽트예요. 똑똑 두들기는 행위를 인터럽트를 요청했다 그러고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하고 오는 걸 인터럽트를 수행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하고 오면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언제 걸릴지 모르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인터럽트 개념이에요. 자, 제가 하던 일을 하다가 똑똑 두들기면 그걸 가서 처리하고 다시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하는 거죠. 요게 인터럽트죠. 이 인터럽트는 우리말로 가로채기라고 그러죠. 가로채기.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렬통신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렬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직렬통신은 이 메가 128A를 가지고 요 칩을 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해보자는 거죠. 보내는 쪽이 TXT, 받는 쪽이 RXT. 여기도 보내는 쪽이 TXT, 받는 쪽이 RXT죠. 그죠? 여기 TXT. 자, 또는 이렇게 이 칩하고 메가 128하고 컴퓨터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죠. 또 컴퓨터하고 컴퓨터 간에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렬 통신은 뭐 여러 기기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시리얼 통신. 이 메가 128A는 시리얼 통신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보레이트 발생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렬 통신의 개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자, 한번 개념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컴퓨터나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할 땐 아마도 이렇게 병렬 통신을 했을 거예요. 데이터가 8개죠. 지금 8개. D0에서부터 D7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또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그죠? 이렇게 병렬 통신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에크놀리지 신호나 뭐 기타 신호들이 많이 붙어 있겠죠. 8개가 아니라 좀 많겠죠. 그죠? 그라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상당히 불편하구나. 데이터 라인이 많으니까 이 돈도 많이 들어가죠. 선이 많으니까. 그죠?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병렬 통신하는 건 뭐가 있죠? 프린터 케이블이 이렇게 병렬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서 아마도 이렇게 직렬 통신을 사람들이 자 직렬 통신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직렬 통신 뭐냐면 자 요쪽에서 이 보내는 놈, 요 보내는 쪽하고 요 받는 쪽이 있는데 보내는 쪽에서 TXD라고 단자에서 보내요. TXD는 트랜스미트 데이터, RXD는 리시브 데이터. 그래서 RXD로 받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요쪽에서도 TXD로 보내고 RXD로 받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아마 통신을 이렇게 두 선만 있으면 되죠. 두 선만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두 선만 있으면 되죠. 물론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라운드가. 예? 그라운드가 붙어요. 그래야 이제 전위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자, 얘를 A라고 그랬어. 얘를 A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얘를 A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A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로 돼 있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럽시다. B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낸다고 봐요. 이런 데이터를.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간다고 시작하면 1 보내긴 얘가 1 0 0 1 0 1 0을 보냈어. 얘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받는 놈은 B란 놈은 받아보니까 얘가 1이 두 개 들어가 있는지 하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1 하나로 보는 거예요. 1 0 1 0 1 0 이렇게 들어와. 들어오는 받는 놈은 1 0 1 0 뭐 이렇게만 받겠죠. 이렇게만 받는 놈은. 그죠? 좀 그림이 틀렸네. 자, 받는 놈은 자, 얘가 쭉 들어와서 똑같이 자, 똑같이 받는데 자, 이게 왜 자꾸 안 나오지? 잠깐만요. 자, 받는 놈은 자, 이렇게 해서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냥 1, 0만 받는 거예요. 1, 0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자, 이게 문제가 있다. 시리얼 통신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요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보낼 때 요런 그 펄스를 하나 내부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여기에다 동기시켜서 보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보내는 거야.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0 자, 올라갈 때 0 자,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0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0 이렇게 요 펄스에 동기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요 펄스에 동기시켜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B 컴퓨터에서도 자, B 컴퓨터에서도 요런 펄스를 똑같은 주기의 펄스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주기의 펄스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갈 때 들어오는 놈을 봐요. 그럼 1이 들어왔구나. 올라갈 때 들어오는 놈을 봐요. 1이 들어왔구나. 올라갈 때 들어오는 놈을 보면 0이 들어왔구나. 올라갈 때 보면 0이 들어왔구나. 올라갈 때 보면 1 올라갈 때 보면 0 올라갈 때 보면 1 올라갈 때 보면 0. 그럼 이 펄스를 발생시켜서 이 펄스가 올라갈 때 들어온 놈의 데이터 값으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시리얼 통신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기준 펄스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바로 보레이트라고 그러죠. 요거를 보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펄스를 자기 내부에서 이 A나 B라는 놈의 내부에서 발생을 시켜서 요 펄스의 동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보레이트가
이 펄스하고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좀 동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동기가 틀려도 이게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데이터가 다 맞아요. 그리고 그 동기가 이제 맞추고 틀린 건 비동기 통신, 동기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전 이중 방식이죠. 이건 보내고 받고 그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식, 비동기식 모두를 지원. 이건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쭉 넘어가고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 이제 시리얼 통신용 그 128의 시리얼 통신 그 어떤 구조예요.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큰 의미 없습니다. 요것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보레이트죠. 통신 보레이트는 BPS라고 그래요. BPS. 보레이트 단위는 BPS.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몇 비트를 보내주느냐 그 얘기죠. 이건 뭐 바이트 퍼 세컨드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꼭 있는데요. 바이트 퍼 세컨드 아닙니다.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자, 요게 그 보레이트 설정 공식입니다. 요게 이제 뭐 보레이트를 결정하는 공식이고, 요 보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값을 어떻게 넣어줄까, 그거를 이제 계산해내는 공식이죠. 자, 이것은 그 외부 클락을 14.7456MHz를 달았을 때 보레이트를 내가 2400으로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레지스터에 보레이트를 넣는 UBRRN, 즉 R1과 R0죠. 두 개니까 그 레지스터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 383을 넣으면 2400 bps가 된다. 자, 9600 bps 통신하고 싶다. 그럼 90을 넣으면 되죠. 비동기 2배속 모드에는 요건 뭐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기는 뭐 767 또는 뭐 191 뭐 이렇게 있죠. 뭐 19600일 땐 47, 또 여기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넣었을 때 에라율이죠. 에라가 거의 0%죠. 이쪽은 너무 빨라서 이쪽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아마 대부분 한 요 정도까지 사용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 아니면 뭐 요 정도까지. 요 지금 에라율이 0인 경우 요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요 정도는 에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 안 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사용하죠. 네, 이건 뭐 보레이트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나타나 있죠. 앞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